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모터리온에서 처음으로 911 GT3 제대로 한번 소개해 보려고 야, 드디어 GT3를 소개하는 날이 오는군요. 사실 뭐 행사 가서 타볼 기회들이 있긴 했겠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보여드리는 오늘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이제 992를 베이스로 한 GT3가 이제 정식으로 국내에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GT3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GT3가 뭐냐부터 다 아시겠지만 그 911 기준으로 보면 이제 까레라 S, GTS, 터보 이렇게 터보 S가 있죠. 그 차들은 좀 로드카에 가깝고 그 다음에 GT가 붙으면 GTS는 제외하고 GT가 붙으면 좀 더 이제 레이스카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GT3가 그나마 911 터보를 제외하고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들 중에 좀 그나마 가볍게 레이스카에 제일 가까운 모델이 이제 GT3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GT3의 특징은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경량 모델, 그게 이제 GT3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GT3 위로 가면 이제 GT2가 되는데, GT2는 더 강력한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고요. GT3가 더 과격해지면 그 다음에는 GT3 R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GT3를 만나보게 됐는데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앞모습에서부터 엄청 과격하죠. 일단 뭐 앞쪽에 새까맣게 해가지고 공기 흡입구를 엄청 크게 뚫어 놓은 모습에서 훨씬 과격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도 빠져나오거든요. 위로도 빠져나오게 되면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차체를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모습에서도 상당히 과격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GT3 하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쪽 리어 윙이에요. GT3는 기본적으로 고정식 리어 윙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윙도 보시면 엄청 과격해요. 역대 GT3 중에서 이렇게 과격한 링을 장착한 적이 없었는데 엄청 과격하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보통 이제 윙을 달면 밑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위에 날개를 얹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둥이 위로 가서 이 기둥 아래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생긴 게 이제 그 백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스완넥 스포일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쨌거나 요런 스타일은 요게 그 실제로 GT3가 아니고 GT3를 베이스로 한 실제로 레이스카들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GT3 치고는 역대급으로 가장 레이스카에 가까운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리어 디퓨저 이런 부분들도 엄청 과격해졌어요. 이런 모습들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911 GT3 RSR 같은 그런 레이스카에서 쓰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엄청 공격적으로 디자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까지 GT3가 정말 강력한 경량 로드 겸 레이스카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GT3는 그야말로 로드카이면서 진짜 레이스카에 가까운 그런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사실 뭐 GT3를 외형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엔진 먼저 이야기하면, 보시면 4.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기통, 그러니까 수평대양 6기통에 4.0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박스터 GTS 4.0도 시승을 했잖아요. 그 차도 수평대양 6기통 4.0이니까 이게 엔진 배기량은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차는 407마력이었는데 얘는 510마력. 4.0인데 자연흡기인데 510마력. 그러면 와, 리터당 얼마를 만든 거예요? 엄청 강력하죠. 자, 요게 기존의 GT3보다 10마력이 더 올라갔거든요. 요게 어디서 온 엔진이냐 하면, 뭐 엔진을 뭐 어떻게 경량화하고 뭐 플라이휠이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설명들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전 세대 911 GT3 RS에 있던 그 엔진을 이번에는 그냥 GT3에다가 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이 10마력 올라갔는데 제로백이 더 빨라지진 않았어요. 제로백은 3.4초 그대로. 근데 최고 속도는 조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로백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차가 경량화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게
그 뉘르부르크링 기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단축됐어요. 지금 5초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17초가 줄었다고 하던가 그 정도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죠. 순간적으로 내는 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코너들을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다. 이게 이번 GTS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자연흡기 4.0으로 510마력 정도 내려면 이게 회전수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회전수가 9000rpm까지 올라갑니다. 이야, 이게 자연흡기에서 레드존 9000rpm 올라가면 소리도 장난 아니죠. 근데 사실 GT3하고 GT3 RS도 이게 느낌이 사실 조금 다르거든요. GT3는 조금 더 로드카 같고 RS는 확실히 레이스카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번에 이게 RS에 있던 엔진을 갖고 온 만큼 어떤 엔진 회전이나 응답성이나 이런 면에서 RS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GT3만 가지고도 RS 느낌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계속 레이스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GT3는 그 레이스카의 어떤 피를 받았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레이스카에서 적용한 첫 번째로 포르쉐의 로드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적용된 게 뭐냐면 앞쪽 서스펜션이 이게 더블 위시본으로 바뀌었어요. 911에 처음으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요거 GT3 RSR 레이스카에서 쓰고 있던 그 서스펜션을 갖고 와서 GT3에도 적용을 한 거죠. 그런 만큼 로드 홀딩력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경량화 부분도 말씀드렸던 게 이거 카본, 그다음에 스포일러 카본, 여기도 지금 카본으로 되어 있고 유리 이런 부분도 유리도 전부 다 좀 더 가벼운 유리들을 사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량화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면서도 중량은 기존과 동일하더라. 네. 자, 휠도 보시면 와, 엄청 강력하게 생겼죠.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노란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어서 PC12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야, 참 어마어마합니다.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 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그냥 간단하게 앉아만 보겠습니다. 야, 스티어링 휠 이런 거 전부 다 알칸타라로 다 덮여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911 같은 경우에는 기어 레버가 이렇게 깔딱깔딱 이런 토글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와,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지. 근데 디자인도 완전 수동 변속기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멋있고요. 야, 이거 확실히 포켓 시트 장착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GT3하고 GT3 RS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롤 케이지거든요. RS는 롤 케이지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뒤에 기본으로 롤 케이지가 들어가는데 GT3는 롤 케이지가 기본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버켓 시트랑 패키지를 선택하면 롤 케이지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롤 케이지 달지, 앞뒤 공력 장치 대박이지, 엔진도 RS 엔진을 갖고 왔지. 그러면 GT3가 뭐 거의 RS 같겠는데요, 진짜. 자, 오늘 GT3랑 함께 타이칸도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됐거든요. 요거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네, 크로스 투리스모는 쉽게 말하면 타이칸의 외건형 모델인데 이름이 크로스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약간은 크로스오버 겸 약간은 CUV 같은 느낌도 조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거죠. 외건처럼 세단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죠? 지붕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여기까지 덮어서 외건처럼 만들었다는 게, 요게 이제 스포츠 투리스모의 어떤 이제 기본 개념인 거고요. 근데 요거가 그냥 단순하게 세단을 외건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약간은 지금 보시면 여기 팬더가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잖아요. 요게 기본형보다 최저지상고를 2cm를 더 높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단이 워낙 낮으니까 조금은 더 활동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차는 크로스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저지상고를 2cm를 더 높여가지고 조금은 더 활용성이 높아졌다. 근데 이것도 그 오프로드 패키지가 있대요. 오프로드 패키지 선택하면 요거 지상고를 1cm 더 높이기도 하고 이쪽에 좀 가드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봤을 때 이 차 오프로드도 가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붕 라인이 원래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기존의 타이칸에서 좀 많이 불편하다고 했던 부분이 뒷좌석 머리 공간이었거든요. 저도 지난번 시승할 때 뒤에서 막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지붕 라인을 쭉 뻗으면서 머리 위 공간이 거의 한 5cm 정도가 더 높아졌다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앉아보면, 짠. 우와! 우와! 5cm 높아졌네. 확실하게. 이게 머리가 전혀 안 닿거든요. 아, 이거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웬만하면 그냥 크로스 투리스모로 가시는 것으로. 야, 이렇게 되면 2열 공간이 확실히 머리 위 공간이 여유가 있네요. 이거 확실하게 해결해 준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뒷좌석 이 트렁크도 한번 보면, 짠. 자, 이게 이제 외건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훨씬 여유가 있죠. 네. 그래도 차 자체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이게 좀 더 많이 파가지고 좀 더 넓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세단보다는 훨씬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접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렇게 외건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접어보죠 뭐. 예, 이렇게 접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평평한데요. 들어가서 눕진 않겠습니다만 약간 누워도 될 만큼의 여유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타이칸이라는 거죠. 타이칸 가지고도 이런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 나왔다는 거 사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차체 스타일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무게도 조금 늘어났겠죠. 그래서 제로백은 같은 터보 기준으로 했을 때 0.1초가 조금 느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타이칸의 그 강력한 전기 모터의 힘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 공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지상고도 조금 높여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름하여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요거는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뒤쪽에 다른 부분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근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휠. 와, 이 휠은 제가 나고 이때까지 20년 동안 처음 보는 디자인이에요. 와, 지금 이게 스포크가 하얀색이어서 요거만 눈에 띄지만 좌우에 날개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구멍까지 뚫어놔 가지고, 야, 이거 무슨 꼭 무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엄청 예리한 스타일의 휠이 장착되어 있네요. 와, 이거 휠 진짜 멋있다. 자, 오늘은 국내 공식적으로 출시된 911 GT3 그리고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만나봤는데요. 오늘 뭐 간단하게 서 있는 차를 만나본 것으로 다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차는 말 그대로 트랙에서 제대로 즐겨봐야 될 모델이죠. 그래서 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GT3의 진가를 트랙에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감각적으로 잘 해놨죠. 휠에도 보면 여기도 파란색 들어가 있죠. 요거 빨간색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